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파트 데피니션, 가공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파트 데피니션, 파트 정의 관련돼서 한 게 일단 카테고리를 정하고 아티클에서 해당 파트를 내가 원하는 파트, 내가 그 만들고자 하는 파트를 머신 작업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 어떻게 아티클의 파트가 작업 테이블, 머신 테이블에 위치할 거냐, 그 관계를 정의한 카테고리를 좀 같이 알아봤고, 그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그 파트에 대해서 일단 컨스트럭션, 구조재, 표면재, 탑, 바텀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 마감, 엣지를 갖다가 이제 엣지를 어떻게 이제 마감할 거냐. 그래서 뭐 트림에서 롱, 숏, 마이턴, 디파인 뭐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엣지와 표면자의 관계, 그 다음에 엣지와 가공과의 관계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결국 우리가 머신 테이블에 올렸다는 거는 가공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요 가공,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공을 할 때 그런 가공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가공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모스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거를 간단히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닝 타입하고 방향, 오리엔테이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방향 머신 타입은 이모스에서는 일단 파트 데피니션에서는 일단은 총 9가지의 머신닝 타입을 좀 가공 유형을 좀 정의를 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분류를 했는데 이따가 좀 화면에서 같이 보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드릴링, 라인 보링, 그 다음에 컨투어, 여기 전부 파켓이죠. 파켓, 서큘러, 렉탱귤러 파켓, 락 파켓. 사실 이것도 컷 페이스 플레이트 파켓이에요. 뒤에 파켓을 생략했으니까 하나는 드릴링 라인 보링, 또 하나는 컨투어하고 파켓 가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루브가 있고, 제가 이제 가공 유형 중에 이제 웍 그루브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별표로 해서 좀 밑으로 빼놨는데, 이거는 여기 지금 샘플로 된 거는 이제 커핀지 보링을 예로 든 것 같아요. 가운데 이제 커핀지 보링이 있고 양쪽에 스크류 보링이 있고 그래서 이 그룹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머신인 가공 유형들을 그룹핑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결국은 내가 어떻게 그룹핑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커넥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다른 뭐 필요에 의해서 가공을 이렇게 내가 이제 원하는 그룹핑을 할 때 그 그룹핑 할 때 이제 쓰는 기법인데 요 또한 저희가 이제 가공 유형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커넥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 요 세 가지 핵심 분류인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좀 제가 띄워둔 이유는 이렇게 돼요. 결국 가공을 한다는 거는 기계에서 어떤 날물, 칼이죠, 칼. 날물 툴의 유형에 따라서 드릴로 내가 가공을 한다. 그러면 드릴링이 되겠죠. 드릴로 가공하는 게 드릴링인데 그 드릴링을 내가 어떤 거는 뭐 드릴링 그냥 부르기도 하고 라인 보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이제 엔드밀, 밀로 우리가 이제 그 판재에서는 대부분 엔드밀을 쓰는데 이 밀이라는 툴을 써서 머시닝을 하면 우리가 밀링이라 해요. 밀링. 근데 그 밀링을 크게 컨투어하고 포켓으로 또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톱이죠. 톱으로다가 머시닝을 하면 우리가 소잉이라고 하는데 그 소잉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일단 그루브라고 또 정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판재 가구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툴이 있지만 이제 판재 우리 플러시 패널 이 판재에서는 요 드릴 밀소가 사실은 가공 툴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지 툴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건 드릴링이고 어떤 건 라인 보링이고 어떤 건 컨투어고 어떤 건 포켓이고 또 어떤 건 그루브고 이렇게 정의 내린 것들이 뭔지 이미지하고 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에, 말 그대로 드릴 가지고는 표면하고 수직으로 그냥 말 그대로 구멍 뚫는 거죠. 구멍. 실제적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멍을 뚫는 행위를 드릴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드릴링 한다. 쉽게 해서 홀을 뚫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구멍을 하나씩 낱개로 뚫을 때 우리가 이제 이모스에서는 홀이다. 또는 드릴링이다. 이 단수죠, 단수. 밑에 이미지에서 뭐 당연히 이제 유추하셨겠지만 라인 보링이라는 건 뭐냐면 구멍이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있을 때 이걸 하나씩 뚫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짧게는 이동선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보보링이 3개가 32피치로 3개가 동시에 3개가 있고 뭐 붙박이라든지 부엌류, 장류 이런 쪽에서는 사이드 패널 측판에 이제 이렇게 이제 라인 보링이 잔뜩 있죠. 동일한 간격으로 해서 보링 동일한 사이즈가. 그럼 이런 것들을 낱개로 뚫으면은 이제 낱개로 가공하면은 생산성에 이제 엄청난 이제 저해 요소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날물인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게 멀티 보링이라 그러죠. 멀티 머신. 비트가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쫙 라인으로다가 이제 꽂혀 있죠. 요거를 이제 요 기계 거를 제가 일부 캡처해서 여기다 보여드린 건데 요렇게 날물을 하나씩 뚫는 게 아니라 동일한 라인에 동일한 간격에 동일한 규격을 그냥 한꺼번에 찍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러한 가공법을 뭐라 그래요? 이러한 드릴링을 라인 보링이라고 하는 거죠. 구멍을 낱개로 하나하나 뚫을 거냐 아니면은 그 두 구멍을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두 비트를 여러 개를 꽂아 가지고 동시에 한 번에 빵빵빵 뚫어댈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드릴링을 그냥 홀 드릴링 또는 복수 라인 보링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밀링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형상 내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엔드밀을 가지고 밀을 가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과 어떻게 보면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컨투어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이게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사각형에 이제 홈이 파진 건데 내가 원하는 밀로 이렇게 사각 홈을 파고 싶다. 그러면 그 홈을 내가 원하는 라인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형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툴의 경로를 선으로 설정해서 따라가면 선가공이죠. 선가공. 그걸 우리가 이제 컨투어 가공이라고 해요. 엔드밀을 가지고 밀링을 하는데 선가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때 우리가 컨투어 가공이라고 하고 컨투어는 컨투어인데 어떤 거냐 하면 밑에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이 지나가는데 이미 간선하고 이 날물이 지나갈 때 중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복. 툴이 지나가는 경로가 오버랩, 중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겹쳐서 지나가면 안에가 싹 파지겠죠. 내가 원하는 형상 사각형인데 나 이 안에 다 파낼 거야. 다 긁어내고 싶어. 그래서 이 안에를 싹 긁어내고 다 파내는 가공. 다시 말해서 툴의 경로를 고의적으로 중첩되고 해서 선가공이 아니라 선이 겹쳐서 면으로 파지게 하는 가공을 우리가 포켓 가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켓 가공이 컨투어와 포켓에서 이 포켓 가공이 이모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 데피니션 좀 이따 보시겠지만 수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원형하고 사각형이죠. 그래서 서큘러 파켓, 렉탱귤러 파켓 이것을 아이디폴트로 이 수직 버티컬로 하는 가공들은 이제 아이디폴트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려놓은 거고 그다음에 측면 사이드 보링은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가구 프러시 파넬 이쪽에서는 사이드에서 하는 가공이 대부분이 이제 그 도어 문 손잡 쪽에 있는 그 락 그 뭉치죠. 잠금 장치 뭉치. 그래서 그 잠금 장치를 위해서 잠금 장치 뭉치가 들어가는 부분을 락 포켓. 그다음에 요 얇게 페이스 플레이트 판이 있죠. 판. 그래서 얇게 포켓 가공하는 요것을 컷 페이스 플레이트 포켓 해서 이제 포켓 생략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예 호리젠탈 사이드 보링 쪽에 사이드 쪽에는 락 포켓 컷 페이스 플레이트를 디폴트로 놓고 그다음에 버티컬로는 서큘러 렉탱귤러 포켓을 또 디폴트로 놓고 뭐 포켓이나 컨투어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꼭 이렇게 사각 원형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별 모양이 될 수도 있고 타원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도 자유자재로 우리가 포켓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컨투어 편에 가서 이제 뭐 아웃사이드 컨투어 뭐 이제 여러 가지 배울 기회가 있어요. 자, 다음은 그루브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는 직선 홈. 여기 이제 모재가 있고 다른 판자를 여기다 끼우기 위해서 가늘고 직선인 홈을 파는 걸 우리가 그루브라고 하죠. 보통 이제 엣지 벤더에서 톱을 달고 솔을 달고 이렇게 이제 엣지 벤더가 엣지 접착하면서 통과하면서 측판이나 뭐 선반 위에 이렇게 홈이 자동으로 파지게 요런 스타일이죠. 요런 스타일. 그래서 솔로다가 많이 하는데 엔드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엔드밀로 뭐 기계적 제약 조건이라든지 또는 소량이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또 엔드밀로다가도 그루비를 파고도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좀 해보면 가공의 유형은 드릴, 밀, 쏘를 가지고 드릴은 말 그대로 드릴링해서 구멍을 내는 거. 구멍을 하나씩 낼 거냐 여러 개를 동시에 낼 거냐. 그럼 밀링은 선 가공인데 선의 툴의 경로를 선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컨투어 가공을 할 거냐. 아니면 선이 중복되게 지나가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다 파낼 거냐. 포켓 가공을 할 거냐. 그래서 그 포켓이 버티컬이면 서큘러 렉탱귤러, 그다음에 호리젠탈이면 락, 컷 페이스 플레이트 해가지고 저희가 이모스에서 파트 정의해서 디폴트로 좀 정의를 해놨다. 그 다음에 뭐 그루브는 가늘고 긴 직선 홈을 갖다가 소로 할 건지 밀로 할 건지 그루브에 대해 대부분 이제 소로다가 정의를 내리죠. 워크그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러한 가공의 어떤 유형들을 갖다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룹핑을 하는 기법에 의한 가공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공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제 방향이죠. 뭐 방향은 우리가 쓰는 이제 판재는 사실은 이게 육면체잖아요. 그러니까 육면에 대해서 이모스에서 어떻게 이 육면을 정의 내리냐. 1, 2, 3, 4 뭐 엣지를 넘버링으로 했다면 설비, 머신, 가공 머신 위에 올려놓고 이 육면에 대해서 이 가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요 Z축, XY Z축으로 봤을 때 요 위에서 윗면을 가공한다는 게 결국 Z축의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판재의 윗면에 가공할 거냐 아니면 밑면에 할 거냐 또 사이드에 X축에 플러스로 할 거냐 지금 사이드 수평 보링 같은 경우 호리젠탈에 X축에 플러스 방향으로 할 거냐 X축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할 거냐 Y축에 포지티브 플러스로 할 거냐 Y축에 네거티브 마이너스로 할 거냐 그래서 요 약자를 그냥 썼어요. 그래서 요 X축에 플러스 사이드로 한다. 그러면 호리젠탈 X 포지티브에서 HSP 방향이다. 그리고 반대는 네거티브 마이너스 쪽이겠죠. X축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공을 할 거다. 요 측면에다 엣지 기호로 치면 예를 들어서 엣지 2번이네. 그러면 호리젠탈 X 네거티브 면에 가공할 거야. 이렇게 해서 HXN 방향이다. Y축도 마찬가지로 호리젠탈 Y 포지티브, 호리젠탈 Y 네거티브 이렇게 해가지고 측면 4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유니버셜은 뭐 여러분들 이제 어떤 설비의 옵션이 이제 되고 뭐 그럴 때 가능한 가능인데 자유자재로 가공을 하세요.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뭐 각도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가공할 때 이 유니버셜을 설정을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공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조합해 보면 가공과 방향이죠. 내가 원하는 가공을 어느 방향에 할 거냐. 이렇게 해서 파트 데피니션에서 이렇게 가공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되게 단순하죠. 한번 볼까요? 파트 데피니션. 엘리멘트 매니저에서 컨스트럭션 프린서플에서 파트에서 파트 데피니션 와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디폴트 세팅에서 이제 카테고리 하는 거 했었죠. 도어로 가볼까 메뉴에는. 그럼 여기 이제 화살표가 탑 방향이고 1, 2, 3, 4가 이제 작업 설비 머신 워크 테이블의 조기대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넘버링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구조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재 코어 머티리얼을 뭘로 할 거냐 이미지가 요 속에 들어가 PBMDF 뭐로 할 거냐 18T로 할 거냐 뭐 23T로 할 거냐 그다음에 표면재 위에는 뭐로 할 거냐 표면재 아래는 뭐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구조를 설정하고 구조가 설정되고 나면 이제 엣지 붙이는 거죠. 엣지. 예, 그래서 엣지 1, 2, 3, 4번 1, 2, 3, 4번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해볼까요? 1, 2, 3, 4면에 엣지를 뭐 이렇게 따르면 여기 써 있는데 지금 다 undefined이네요. 이걸 long으로 바꿔볼까요? long 이미지 이렇게 바뀌죠. 길게 예, 여기 이미지 여기 이렇게 빨간색 이미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숏을 해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숏 짧아졌죠. 그 다음에 여기도 long 그 다음에 여기 또 숏 해야 되겠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준면으로 해서 전면에 길게 붙이고 뒷면에 길게 양쪽 사이드에 짧게 붙이는 엣지 설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데 제가 21 버전을 좀 보여드릴게요. 21 버전을 보면 이게 바로 전 버전에는 사실은 파트 데피니션 하면은 여기 보시면 디폴트 세팅이 있고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 카테고리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정해서 파트 정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션 있고 엣지 있고 여기 머시닝이 있었어요. 머시닝. 그래서 머시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머시닝 추가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쭉 종류가 있죠. 그렇죠? 머시닝 가공용 머시닝 타입 해가지고 가공 종류가 있고 홀을 뚫겠다. 그럼 방향 어디에 할 거냐?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에다 할 거냐? 버티컬 탑. 이렇게 이미지가 떠요. 그 다음에 버티컬 바텀이면 밑으로 뜨겠네. 그러면 호리젠탈 X 파지티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X축 Y축에서 파지티브니까 요 플러스 방향 여기에 뚫는다. 요 측면에 네거티브 여기 반대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뚫는다. 그 다음에 HYP겠네요. Y 파지티브 방향. 그 다음에 수평으로 Y 네거티브 방향. 유니버셜은 그냥 이미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공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공을 내가 설정을 해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23버전에서는 가공을 어디다 놓냐 하면은 요 마크가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보면 오픈 파트 에디터라고 있어요. 오픈 파트 에디터.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저장하고 열죠. 뭐.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공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판재에 가공 위치나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티클 제작이라가 아니라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놨어요. 이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체가 아까 제 PPT에 있던 이미지, 요 이미지 요 작은 것들 있죠. 요 작은 게 여기 이미지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요 이미지들 좀 제가 확대해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드릴링, 라인 보링, 그다음에 이너 컨투어, 그다음에 포켓 다 모아놨죠. 렉탱귤러, 서큘러 포켓, 락 포켓, 컷 페이스 플레이트 포켓 이렇게 포켓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루브 있고 여기 이제 웍 그루브 있고 이렇게 해서 총 9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몇 개 해볼까요? 드릴링 해볼까요? 드릴링을 하나씩 드릴링을 클릭하면 여기 떠죠. 위에 탑에 할 거냐 바텀. 탑이면은 바로 보이겠죠. 바텀이면 잘 안 보이는데 이 파이수를 제가 만약에 뭐 한 30파이 예, 눈에 잘 띄게 30파이로 하겠다. 30파이로 하고 깊이는 그냥 9.5 예. 이게 뎁스가 지금 19mm인데 이게 지금 독일 표준 소재가 19mm라서 그 반이 지금 9.5 돼 있네. 여기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죠. 밑에다가 하니까 점선으로 돼 있는데 그냥 위에다가 하죠. 뭐 탑에다 하고 X축에 150, Y축도 150 뭐 이 정도로 하죠. 이렇게 해서 보링을 이렇게 낱개로 설계하는 거예요. 가공 위치 드릴링을 낱개로 설계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뚫는 거 라인 보링 한번 해볼까요? 라인 보링은 지금 여기 디폴트로 돼 있어요. 이렇게 35 스타트가 35, 25 Z가 이제 19mm라 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X축인데 여기 방향을 X축으로 설정해서 이걸 제가 한번 Y축으로 설정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라인 보링이 형성되죠. 근데 엔드가 넘어갔네. 그럼 엔드를 좀 줄여주면 되겠죠. 400. 예. 그 라인 보링이 이렇게 32피치 간격으로 몇 미리 간격으로 할 거냐? 32mm 간격으로 할 거야. 32mm 간격으로 5파일을 깊이 16으로 해서 자동으로 30의 배수로 되고 XY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또 되죠. 그래서 요게 그러면 이제 라인 보링이 이제 동시에 멀티 보링기나 이런 데서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이제 같이 뚫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또 깊이를 제가 일단 눈에 띄게 뭐 실제 오파이 보링을 대부분 하겠지만 뎁스는 여기도 한 그냥 9파이 정도 이렇게 해서 라인 보링을 하나 설계하죠. 뭐 그러면 똑같은 드릴이에요. 드릴. 근데 이거는 낱개로 설계할 때 요거는 소위 말해서 줄보링 흔히들 줄보링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제 라인 보링을 설계할 때 그 다음에 컨투어 한번 해볼까요? 컨투어 컨투어를
이제 요거는 이제 어드밴스 교육에서 배우실 텐데 컨투어를 하나 설계한 걸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컨투어를 제가 아크를 설계한 거를 좀 갖고 올게요. 갖고 오면 보시면 이렇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컨투어를 일단은 하나 놓고 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한번 프리뷰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컨투어가 이렇게 관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후면에서 봤을 때 안 보여. 관통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선가공이 돼 있죠. 이렇게 얇게 이렇게 루타 비트가 날물이 지나갔다. 여기도 보시면 보링기해서 보링에서 여기 파인 깊이 이렇게 좀 나오죠. 여기 드릴링한 부분들. 요거 머시닝을 제가 머시닝 이너 컨투어를 지금 루타 비트 지나갈 홈이 너무 좁은데 이걸 조금 넓힐게요. 아마 여기쯤에 위스 날물이 만약에 뭐 한 6파이다. 네, 그러면 6파이로 제가 해서 설정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프리뷰로 봤을 때 이렇게 홈이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여기 6파이로 해서 VP 9점으로 해서 이렇게 컨투어 가공을 한 게요. 선 가공을. 자, 그 다음에 그럼 제가 포켓을 서큘러 포켓을 한번 해볼까요? 서큘러 포켓을 하면은 탑의 위치는 좀 바꿔야 되겠네. 중첩이 되니까 한 550으로 가죠. 550으로 가고 다이아미터를 50mm로 놓고 지금 깊이 9.5로 해서 9.5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Y축을 150 정도로 좀 200으로 바꾸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좀 보는 거니까. 그러면 포켓 가공은 좀 보시면은 여기는 그냥 날물이 홈을 따라서 가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는 날물이 여기를 다 긁어냈죠. 이렇게 지금 다 긁어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공을 한번 지나가고 말고 여기는 마치 드릴링 것처럼 다 이렇게 긁어낸 거죠. 지금. 그러면 뒷면에서 보면은 관통이 아니니까 뒷면이 관통이 안 돼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컨투어 가공을 관통을 낸다. 뎁스가 19mm니까 19를 치면 관통이 되겠죠. 그리고 머시닝도 제가 서큘러 파켓도 깊이를 19mm로 제가 세팅하고 프리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 관통이에요. 다 관통.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다 관통을 할 건데 원형 관통을 할 건데 컨투어로 해서 따내기에서 덩어리가 떨어지는 가공을 할 거냐, 아니면 가런에서 파쇄해서 칩으로 해서 다 집신기로 빨아내는 가공을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컨투어하고 포켓하고 이렇게 좀 차이 나는 거. 드릴링도 마찬가지예요. 드릴링도 예를 들어서 관통을 하게 되면 자, 드릴링도 제가 관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관통이 다 관통이에요. 다 관통. 보시면 다 원형 관통이야. 보시면 다 원형 관통이 됐죠. 그러면 어떨 때 내가 드릴 관통을 하고 어떨 때 컨투어로 관통을 하고 어떨 때 포켓 관통을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현장 라인 구조 또는 어떤 여러분들 제품의 설계 소재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고객 회사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노하우에 맞게 아마 다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지금 갖고 가져가는 값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모스의 가공에 대해서 가공 유형하고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